초반에 허리 통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 방치하게 되면은 허리 디스크로 이어진다든지 척추가 희기도 하고 허리에서 힘이 들어간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거를 먼저 첫 번째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 고관절 앞쪽 공간이 뜨면 안 돼요.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이나 허리 디스크 이런 분들은 이제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세 가지는 꼭 피해야 되거든요. 그 동작을 좀 보여드리면은, 허리에 안 좋은 자세, 보통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해서 하는 자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세 가지는 꼭 피해야 되거든요. 그 동작을 좀 보여드리면은,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동작들은 허리를 망치기 때문에 좀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리를 앞으로 들어올리는 이런 동작들도 허리 디스크에 부하를 많이 주기 때문에 피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슈퍼맨 자세, 이런 자세 이제 운동도 허리 이제 디스크의 압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운동은 피하는 게 좋고요. 앉아서 생활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가만히 한 자세로 있거나 이런 것들도 허리를 망치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상생활의 자세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환자분들 중에서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허리 염자라든지 원래 약해져 있던 디스크가 소위 말해서 터졌다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들 때 조심스럽게 드는 방법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예시로는 허리를 그냥 이렇게 숙여서 드는 거죠. 이렇게 드는 거. 네, 이런 동작들은 놓을 때도 그렇지만 허리에 바로 스트레스를 줄 수 있고 망가지게 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허리에 부담을 덜 가게 하려면은 무릎이랑 고관절을 잘 사용해서 분산을 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무릎이랑 고관절이 이렇게 접힐 수 있도록 이렇게 처음에 한 상태에서 최대한 이런 들 수 있는 상자나 무게가 몸에서 가깝게 하는 게 좋습니다. 가깝게. 그래서 아랫배 항문에 살짝 힘주면서 코어 근육을 쓰면서 그 상태에서 이렇게 천천히 들어 올리는 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놓을 때도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라 무릎이랑 고관절을 구부리면서 천천히 내려놓는 게 좋고, 이게 무게중심이 앞으로 가고 허리가 숙여질수록 무리가 되기 때문에 아까 내려놓을 때나 들 때도 최대한 이제 전만을 좀 유지하면서 이렇게 최대한 당겨서 하는 게 좋고, 내려놓을 때도 이렇게 천천히 내려놓는 게 좋겠죠. 다리를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 멀리 이렇게 내려놓으면 허리가 무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놓고 다리도 이렇게 넓게 벌리는 거죠. 넓게 벌려서 구부려서 아랫배 항문에 힘주고 몸 세우고 안쪽으로 이렇게 들면은 더 안전하게 물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허리 통증에 좋은 운동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반적으로는 어떠한 특정 운동이 좋다 이런 건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허리 디스크가 생겼고 협착증이 있고 다른 척추 전방전이증이 있고 이렇게 다 다르고 또 복합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인 한 명 한 명에 맞춰서 이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데, 어쨌거나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강조하는 거는 이제 코어 근육이죠.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 거는 몸의 핵심이 되는 우리 몸통에 있는 근육을 말하는데, 이 코어 근육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복행근, 다혈근, 골반저 근육, 횡격막 이렇게 4개의 심부 근육만 말하는 게 아니라 겉에 있는 큰 근육인 대둔근, 엉덩이 근육이라든지 앞쪽에 이제 복근 중에서도 왕자 근육인 복직근, 또 회전하는 내외 복사근 이런 근육들도 다 이제 포함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코어 근육 운동을 이제 허리 이제 환자분들한테 하게 될 때 이분이 어떠한 운동을 했을 때 통증이 일어나는 거는 일단은 피해야 되고, 통증이 일어나지 않고 그분의 이제 약해진 근육을, 불균형된 근육을 평가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했을 때 운동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이제 맥킨지 신전 운동 많이 이렇게 권하는 편입니다. 맥킨지 신전 운동 할 때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펴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할 때 지금처럼 팔꿈치가 펴지고 이렇게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허리에서 신전이 일어나고 시원한 느낌이 들고 힘이 들어간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첫 번째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고관절 앞쪽 공간이 뜨면 안 돼요. 골반이 최대한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젖혀야지 정확하게 동작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위치하면 되고요. 발등 쪽으로 올려서 하면은 근육들이 긴장이 되고 목표로 했던 이제 허리를 좀 이렇게 신전시켜서 좋아지게 하는 원리를 방해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몸이 이렇게 이완될 수 있도록 발을 위치하고 최대한 천장을 보게끔 단계별로 팔을 펴는 것도 안전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겠죠, 손이. 팔을 손바닥을 이렇게 대서 팔꿈치 구부린 상태에서 천천히
팔꿈치를 떼면서 이렇게 천장을 보는 맥킨지 신전 운동을 말합니다. 네, 천천히 내려오고, 어떤 분들은 팔꿈치가 다 안 펴지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팔꿈치가 안 펴지시는 분들은 만약 이 정도만 된다면 여기서 멈추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은 팔에 힘이 들어가니까 힘들다 그러면은 네, 이런 식으로 네, 팔을 이렇게 대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맥킨지 신전 운동 같은 경우에는 허리 디스크가 보통 허리를 숙이거나 숙이면서 회전했을 때 디스크가 이제 뒤쪽 후 외측으로 이제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눌리거나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역학적으로 신전을 하게 되면은 디스크의 이제 수액이 앞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대표적인 스트레칭인데요. 이게 뭐 급성기에도 뭐 효과가 있었다라는 연구들도 있고, 이것들이 뭐 만선 상태에서도 네, 선택적으로 맥킨지 신전 운동을 하면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맥킨지 신전 운동을 하면서 더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신전 운동을 했을 때 허리에 근육 긴장이 생기는, 허리에 힘이 들어오게끔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신전 상태에서 힘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척추나 디스크에 조금 압력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허리를 펴고 신전 상태였을 때 그냥 시원한 느낌이 들거나 아무 느낌이 없는, 네, 허리에 긴장되지 않는 상태로 해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짧게 하더라도 정확한 동작으로 하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 10초, 20초, 30초까지 좀 늘려가면서 이제 하는 게 좋습니다. 플랭크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허리 통증이 심하냐 안 심하냐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허리 통증이 없는 분들이 복근이나 코어 근육을 좀 강화할 목적으로 하면은 플랭크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어쨌거나 이 플랭크가 허리 운동 난이도로 보면은 조금 중상급 정도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플랭크를 가르칠 때 처음부터 플랭크를 뭐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뭐 테스트를 좀 해보는 거죠. 지금 플랭크를 하게 되면은 허리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허리에 이제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배를 이제 살짝 당겨서 해야죠. 예, 당겨서 최대한 중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바로 플랭크로 갔을 때 막 이렇게 많이 근육들이 뭐 떨리면서 힘들어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플랭크 동작으로 하면 이제 무리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릎 대고 이렇게 하는 동작이 이분한테는 맞는 네, 운동 수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플랭크를 했을 때는 척추가 이렇게 뭐 들어가거나 너무 이제 엉덩이가 빠져서 뭐 후만되거나 하는 것도 봐야 되지만, 어깨가 이제 과도하게 올라가거나 또 긴장되는 것도 봐야 되고요. 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잘 유지하고 계시는데 고개를 숙이거나 너무 드는 상태로 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최대한 중립 위치를 좀 지키면서 하는 게 좋고, 또 다리를 모으고 하는 거랑 벌리고 하는 거랑 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다리를 좀 벌려서 하면은 몸에 닿는 바닥에 기저면이 넓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사실 저는 플랭크를 잘 시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플랭크가 이제 팔꿈치를 대고 배를 지면에 띄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깨가 또 안 좋으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처음에 시작 자세에서 들 때 발목이나 무릎에도 조금 부하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한 군데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무릎이 아프면서도 허리가 아플 수가 있고, 허리가 아프면서 팔꿈치도 아프고 뭐 어깨가 아플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하를 조금 줄 수 있는 좀 난이도가 있는 플랭크를 시키기보다는 네발기기 자세에서 좀 안전하게 운동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발기기 자세죠. 다리랑 팔이 어깨 너비로 이제 벌려진 상태에서 네, 지면에 수직으로 떨어지는 자세.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무릎을 살짝 들면은 또 복근에 힘이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 무릎만 들어도 네, 살짝만. 그럼 배에 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배에 힘이 들어가시나요? 네. 네, 지금 막 떨리잖아요. 네, 이렇게 해도 이제 똑같이 효과가 있어요. 이런 동작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꼭 플랭크로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연세가 많거나 이런 분들은 무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다른 난이도가 낮은 운동들을 먼저 시작한다.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이나 허리 디스크 이런 분들은 이제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쪼그려 앉는 동작이 이제 스쿼트 동작. 그러니까 뭐 가볍게 이렇게 하면은 미니 스쿼트라고 불리고, 옆에서 봤을 때 밑으로 갈수록 뭐 딥 스쿼트. 네, 완전히 더 딥하게 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 이제 허리 질환이 있는 분들은 벽에다가 이제 대고 한다든지, 또 벽에다가 이제 허리에다가 짐볼 같은 것들을 대고 한다든지, 좀 가볍게 허벅지 근육이 자극될 수 있도록 이제 운동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뭐 가볍게 운동을 해준다든지. 네.
그 상태에서 좀 잘 되면은 이제 좀 더 내려가는 거죠. 좀 더 내려가는. 그래서 공 같은 거나 벽을 이용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허리를 세우는 근육이라든지 여러 근육을 쓰면서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좀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스쿼트를 처음 할 때는 벽에 월 스쿼트나 민 스쿼트 형태로 일단은 시작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뭐 다리를 벌리거나 팔자로 걷는 분들은 이제 바깥쪽에 회전하거나 벌리는 근육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을 와이드 스쿼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더 벌리고 하면은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오히려 공을 끼운다든지 모아서 이제 뭐 스쿼트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가르쳐 준다든지, 아니면은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져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벽이 있고 공을 하나 대고 왼쪽으로 살짝 밀면서 스쿼트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해서 할 수가 있죠. 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엉덩이 근육도 잘 쓰시고 최대한 몸을 세워서 잘 하고 계시는데요. 몸이 너무 숙여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한 너무 젖혀서 허리에 무리가 되지 않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천천히 올라오시고요. 그래서 올라올 때 이제 엉덩이 근육을 좀 더 강조하고 싶으면은 앞쪽에 접혔던 고관절이 펴질 수 있도록 살짝 후방 경사하면서 이제 일어났을 때 조금 더 엉덩이 근육의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내려가 볼까요? 내려간 상태에서 또 아랫배 항문을 살짝 당겨서 처음에 세팅해서 내려간다든지, 아니면은 내려가는 도중에 해주면은 조금 더 허리에 더 좋은 효과가 있죠. 허리에 좋은 운동, 나쁜 운동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허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허리 디스크라든지 허리 질환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뭐 잘못된 운동은 없고요. 뭐 효과가 없는 운동도 없습니다. 근데 그 특정 운동이 그분의 몸 상태에 맞게끔 하느냐, 이게 관건인 거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맥킨지 신전 운동이 좋다, 뭐 또 다양한 플랭크가 됐든 뭐 이런 운동들이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떠한 관점으로 보면은 맞는 거죠. 정확하게 하고 그 사람한테 맞춰서 했으면은 잘 된 건데, 좋은 운동을 했을 때 또 통증이 일어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운동이 최고의 운동이다, 약간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기에는 좀 조심스럽고요. 그래서 딱 케이스, 그 환자분을 딱 모셔다 놓고 테스트 뭐 평가도 해보고 그분한테 이제 맞게끔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영상이나 운동들을 볼 때 이제 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허리에 좋은 운동이니까 뭐 다 따라해보자, 이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거를 일단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의 기준은 이제 동작을 했을 때 통증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허리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을 이제 하는데 통증이 일어난다, 이거 뭐 유명한 분이 이제 하라고 했는데 불편하다, 오히려 통증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은 뭐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건너뛰고 조금 안전하면서도 본인한테 맞는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허리 이제 수술한 경우에도 수술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거든요. 또 개개인마다 이제 근육이라든지 뼈라든지 관절의 정렬 상태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제 몸 상태를 이제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수술 후에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보호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뭐 운동을 좀 피하는 시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한 일주일에서 길게는 뭐 한 3주까지, 한 2주 정도 이후에는 간단한 운동들을 통해서 몸을 다시 허리 척추나 뭐 근육들을 좀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일단은 가장 이제 척추에 무리가 덜 되는 이상적인 자세라고 하는 것들을 최대한 지키는 게 좋고요. 자세가 한 자세가 되지 않도록 계속 신경 써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직장인인 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일하다가 한번 일어났다가 앉아라, 그리고 뭐 물을 마시러 다녀오거나 화장실에 한번 가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게끔 만드는 거죠. 1시간이 넘어가고 2시간이 넘어가고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은 좋은 자세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를 자주 바꿔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